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올 들어 서울 빌라 매매 시장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매물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값이 급등한 데다가 또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 소형 빌라를 찾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지금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고 있네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다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도 준비해왔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이슈부터 먼저 체크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두 지역으로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 중심으로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갈 곳은 논현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방배동으로 떠나볼게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함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갖가지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걸까요? 호재도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입지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입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그 부분부터 저희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올킬 전문가이시죠? 우리 PMC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초보자분들, 제일 간단한 거는요, 분석 방법도 필요 없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은 너무 비싼 게 많으니까, 그래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떤 게 좋은가. 우리가 입지라는 게 간단히 표현한다면 이제 살기 좋은가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또 입지가 좋을수록 또 그 가치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또 갖추고 있는 곳, 이런 것이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일자리하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이나 이런 그 우리가 말하는 고소득 연봉자들 이런 기업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이 가장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죠. 특히 대기업이나 그런 곳이 밀집해 있을수록 다양한 인프라가 이제 발전이 되고 더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게 많이 따라오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이제 변모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통은 이렇게 일자리가 많으면 교통이 첫 번째로 또 따라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일자리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직주 근접지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고 또 그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까지 따라주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 그만큼 그 여가 시간이 많아지죠. 그래서 업무지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 우리가 예로부터 이제 과거로부터죠. 자녀 교육이 모두 다 관심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자녀 교육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은 또 학원가가 어딘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원가가 얼마나 잘 형성돼 있나, 또 이제 요즘 인류대를 많이 보내는 학원가 유명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 갖춰도 상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인프라. 예, 그래서 살기 편하고 느끼는 거 많고 백화점, 쇼핑몰, 관공서, 대형마트,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고루고루 잘 분포적으로 잘 돼 있는 곳이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어딘가 그렇게 간단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동네만큼 또 입지적인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건 또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안에서 방금 말씀해드렸던 뭐 일자리, 학군, 뭐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부터 찾아 나가는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1대1로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김채영 이사와 함께 상담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은 이제 이학 시에 개별적으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학 꼭 하셔야 되겠죠.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전해드렸던 입지적인 부분들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이번에는 투자처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 강남입니다. 논현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게요. 자, 위치 한번 체크해 볼까요? 9호선 언주역이 지나가고 있네요. 역세권 물건이고요. 지금 투룸 기준 예상 실제 투자가는 9,3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억 원대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 찾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그와 관련된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입지 바로 그러면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보시면 그 강남역, 신논현역 있죠? 이 언주역이라 그러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강남 업무 지역이 많은 신논현역과 또 요 다음이 언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신논현역 뒤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게다가 지금 5억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6억이 넘으면 조금 주택 임대 사업자 내에서 그 혜택 받기가 힘든데 취등록세죠. 그래서 이건 5억대이기 때문에 좀 주택이 있어도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금 적당한 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신논현역에서 바로 언주역 가까이에 있고 신논현역도 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업무지역 최다의 업무지역에 인접해 있다. 게다가 앞으로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하긴 요 강남 지역, 강남구 쪽으로 강남 3구 쪽이죠. 그쪽으로 약 지금 한 4분의 1 정도의 일자리가 다 몰려 있죠. 근데 앞으로도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일자리가 100만 이상 창출될 예정이니까 그만큼 강남의 주택 가치는 앞으로 미래 홍콩과 같이 그렇게 강남 자체는 그렇게 가치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논현역과 잘 모르시는데 신논현역이 9호선이죠. 예, 게다가 지금 신사동까지 지금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요. 또 선정릉역 있고 요 중간에 언주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한 4분 거리에 있죠. 그래서 그만큼 접근성도 좋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일자리가 강남이 많은데 주택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있는 곳이 다 생길 곳입니다. 더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제는 강남하면 국제도시화 되기 때문에 우리만 또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남에 가보면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게다가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에 다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잠실 마이스단지라든지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지 아주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도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정보사 부지 개발 서초동에 또 정보사 부지 개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남부터미널 또 재개발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 또 개발 소식이 있고 또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또 게다가 수서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아직도 강남 쪽에는 양질의 일자리들 또는 거기에 또 생활 인프라나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그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강남 쪽은 앞으로 우리만의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제일 큰 개발이죠. 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뭐 영동대로 지하 도시 개발, 코엑스까지 다 연계돼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문화, 수변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는데,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규모가 어떤가 보시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이죠.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요. 또 연면적이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요 한 건물 안에서 3만 명이 근무한답니다. 약. 대단하죠. 예. 그런데 이제 요거 한 건물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뭐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고르게 6개 동으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공연장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큰 1,600석에 달하는 공연장이 들어오고, 호텔 같은 경우도 뭐 7성급 호텔 정도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국제 업무나 전시 컨벤션, 또 관광이 숙박이나 문화 판매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니까 앞으로 관광 명소에다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성역이죠. 2호선, 그다음에 봉은사역 9호선입니다. 9호선과 2호선 사이가 전부 우리가 말하는 그 영동대로 지하 도시죠. 지하 6층까지 건립이 되는데, 지하 6층은 GTX A노선, C노선의 더블 역세권이죠. 예, 게다가 이제 위례신사선도 위례에서 여기까지 도착 시간이 13분 걸린답니다. 그래서 신사역까지도 20분 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가뜩이나 편한, 그 교통이 편한데 더더욱 편해지죠. 게다가 뭐 광역 복합 환승센터도 들어오죠. 편리하게 들어오고, 뭐 도심 공항터미널까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는 모든 다 그걸 한 다음에 바로 가서 비행기만 타면 되죠. 예, 그래서 그만큼 편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게다가 여기가 이제 그 규모가 약 그 잠실 야구장의 30배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이쪽 코엑스몰,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보면은 요거만 봐도 세계적인 이렇게 지하 도시가 있을까 하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굉장한 큰 도시죠. 예. 아무튼 앞으로 우리나라 삼성동은 세계화되지 않을까,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강남역 쪽으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에 이렇게 롯데 또 이런 그 재개발 소식이 있죠. 그래서 롯데 사옥이 들어오고, 삼성 지금 현재 있는 삼성타운 옆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이렇게 칸 안에 들어 있는 곳이 앞으로 종상향돼서 여기에서 연계돼서 다 그 파생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남부터미널 또 재개발 소식도 있죠. 예, 게다가 또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강남뿐 아니라 요 서초구까지 지금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수서 역세권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뭐 완행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 위에가 요만큼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가림막이 다 없어지면서 뭐 분진이나 소음이 그만큼 말끔히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 삼성동, 양재역, 수서역 세 군데죠. 사실 수서역은 SRT 기차역이기 때문에 기차역은 GTX들이 다 통과를 합니다. 근데 삼성동도 가까이에 있는 또 양재에 또 GTX가 들어오죠. 그만큼 앞으로의 그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강남의 일자리는 더더욱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고, 모든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남 접근성이 몇 분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GTX를요 타는데도 지하 6층까지 가요. 지하 40m 이하부터 GTX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40m 이하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40m라서 그렇게 깊이 하나 그러시는데
지상권,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있으면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40m까지는 요 집주인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지하 40층 이하로 건립이 되는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 40m 이하는 직선 거리로 많이 가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사담인데 그만큼 그 지하까지 뭐 갈아타고 하는 뭐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사실은 2, 30분 내에 접근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또 그 기다리는 시간과 또 뭐 내려가는 시간 이런 걸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GTX의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강남이 가장 GTX의 수혜지다. 그리고 위례 신사선 새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만큼 더더욱 편리해진다. 지금도 편리하고 이 강남은 다 거미줄망으로 교통망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편리해지죠.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또 KTX 북부 연장선도 있습니다. 또 들어오고 또 위례 과천선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은 더 편리해지고 뭐 살기 좋아지고 해외에 뭐 좋은 또 문물이 있으면 바로 강남에 들어오죠.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화가 건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 자부심 가지는 그 도시에 이런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5억 5,300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투룸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1, 2인 가구나 살기 좋게 방 2개에다가 거실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억대, 5, 6억대 있는 큰 돈을 갖고 있긴 쉽지 않죠. 그래서 우선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1억 원 정도면 똘똘한 한 채. 게다가 이제 이런 논현동이나 이런 쪽에 신논현동 뒤쪽에 다세대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미래에는 다 또 새롭게 아파트로 건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 이제 발전사죠. 예, 그래서 그런 미래 가치가 있다. 주택은 계속적으로 조금 낡아지지만 입지 자체는 꾸준히 상승한다. 집가죠, 토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즘 월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예전에 4%인데 뭐 5%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뭐 조금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월세 소득을 하시면 보증금 3천에 160에서 180 정도 소득이 있거든요. 근데 대출 40%를 활용하시면 3억 300만 원, 약 3억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나는 이 대출 싫다 그러면 반전세가 있거든요. 요즘 반전세가 대유행입니다. 그래서 내 자금만큼만 활용하시면 반전세를 이용하시고 월세를 그 대신 조금 받으면 딱 뭐 투자하시기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대형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매매가 임대가 잘 확인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1대1로도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배동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도 안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투룸의 고급 빌라네요. 위치는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다세대 주택이 지금 현재 시세는 12억 8천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투자가는 2억 원대에 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지적인 분위기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서초구, 요새 서초구가 아파트 값을 선두를 달리고 있죠. 이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 집값은 새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84제곱미터 가격이 지금 50억 가까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거는 이쪽에 1단지 정도는 60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강남 가격이 주택 가격이 15억이 넘기 때문에 대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큼 이쪽을 열광을 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에는 고급 빌라라 조금 우리가 말하면 뭐 12억, 15억 정도 되는데 너무 비싸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땅값 자체가 거의 뭐 1억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분이 12평입니다.
지금 현재 12억, 15억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고급 빌라를 지으려면 2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뭐 원자재 값이나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는 거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와서 보시면 아, 이렇게 잘 지었나 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생활 인프라, 뭐 병원도 가까이에 있고 뭐 터미널, 시외 접근성도 좋죠. 예, 그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치도 그만큼 따라서 비싸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 우리가 말하는 법조단지 있죠. 예, 게다가 예술의 전당까지 갖추고 있고 학군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교통 좋고 살기 좋고 그런 곳인데 뭐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도 항상 이쪽에 주택이 부족하죠. 예, 다른 곳보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잠실 마이스단지라든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큰 덩어리로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전국에서 최고의 개발이죠. 롯데칠성 음료부지,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그다음에 사당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가 또 새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양지 오면 RNCT 개발 특구지역,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모든 게 많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 개발이 우리가 말하는 반포 주공 1단지죠. 예, 한 6천 세대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앞으로 또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다. 뭐 5, 60억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치가 오르기도 하지만 그 자금이 많이 풀린 겁니다. 예전에 그 문정부 때 들어왔을 때보다 3배 정도 풀렸다고 하니까 좀 놀랍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지금 강남구는 아직 조금 재개발 쪽이 없는데 여기 방배동은 15구역으로 나눠져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에는 이런 주택들도 또 고급 빌라는 또 고급 빌라대로 또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다 강남권에 다 이 개발이죠. 또 잠실운동장 마스터플랜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을 항상 좌지우지합니다. 게다가 이제 정보사부지 개발 또 4차 산업으로 재탄생하죠. 또 대표 예술회관까지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한강 아트밸리 조성 예정이 있죠. 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타운 옆에 롯데칠성 이렇게 코오롱부지가 또 재개발이 되면 이쪽에 강남권의 랜드마크로 되고 모든 큰 대기업이 들어오면 주변에 그 파생되는 일자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상향돼서 요 안에 들어있는 쪽은 또 고층 빌딩으로 업무지로 탈바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부터미널 재개발 소식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뭐 일자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거나 모든 뭐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당 복합 환승센터 우리가 사당동 보면 그쪽에 그 빨간 버스라고 그러죠. 거기 막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하 9층까지 지하 9층이면 지하 9층까지 어떡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뚫려 있죠. 햇빛이 들어가죠. 썬큰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들어가고 위에는 29층까지 100m 높이로 오개동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주거뿐 아니라 일자리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통 이건 뭐 제가 여기 표시한 거는 더 빼곡한데 뭐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만 표시한 거고요. 앞으로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소식이죠. 예, 지하화로 이루어지고 나면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아름답게 자연 친화적으로 바뀌죠. 요 가림막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양방으로 한 차선씩 또 들어오죠. 그런데 그만큼 쾌적하고 이동도 편하고. 근데 앞으로 또 이제 강남이 가장 제가 수혜를 보는 게 GTX, A노선, C노선 가장 먼저 건립되죠. 예, 게다가 수서역과 양재역 가장 중심부에 3곳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GTX를 이용하는 분들도 쾌적하고 게다가 모든 접근성은 기준이 강남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남을 보셔라. 다 좋습니다. 매매가죠. 예, 사실은 이게 좀 비싸다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지 지분이 약 12평 정도 됩니다. 땅값만 약 1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를 활용하시면 2억 원에서 2억 5천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 게다가 이제 월세도 1억 원 보증금에 뭐 4, 500 여기 좀 고급 빌라라 좀 비쌉니다. 게다가 대출을 활용하시면 뭐 9억 2천에서 11억 조금 높죠.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반전세를 하시면 요 수입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함께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세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 있게 지금 또 나온 만큼 여러분께서도 전략 잘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부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이슈 한 번 더 체크해드리면서 투자 정보까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좋습니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함께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먼저 좀 짚어드리면서 투자처 정보까지 같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자꾸 하락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지 좀 궁금하시죠? 이분과 함께 그 비법도 전해드릴게요.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하락장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하락장이 단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락장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내가 가진 자산들이 계속 축소되거나 또는 가치가 떨어지진 않나 또는 내가 부동산 무언가를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느 지점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장에 있어서의 그런 대처 방법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 지난주 나왔었던 언론의 뉴스들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울 수도권 아파트 39개월 만에 최대 하락을 보였다 이런 뉴스들이라든가 또는 뭐 1개월 만에 3년치의 그 상승분들이 하락폭으로 전환됐었던 모습들 또 미분양이라든가 거래 절벽으로 일어나서 실질적인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감과 리스크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7월 달 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휴가철이 8월 달과 함께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 축소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뉴스들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장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사실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되고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 서울 외곽과는 비교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숨은 단지들 굳건하게 그 가격들을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또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임대 시장에 있어서는 월세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뭐 요인들 중에서는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던 금리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의 제한이라든가 또 부동산 규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래 절벽들,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서의 그런 투자라든가 이런 시기에 있어서 과연 이런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부동산 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이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후퇴기와 하향기의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향기가 거치게 되면 이제 침체기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이 침체기 이후에 불황이 지속되면은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불황의 그런 요소들이 경제 지표와 같이 함께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화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완화가 지속이 될 수 있는 방향성들이 바뀌게 되는 트리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이클들이 움직일 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고수들은 하고 있는지, 또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좋은 물건을 매수하기에는요, 실질적으로 후퇴기와 하향기, 침체기를 접근하는 것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회복기라든가 상승기로 접어들게 됐었을 때는 팔고자 하는 매도자의 우위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내가 골라서 구매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또 단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봤었을 때는 투자의 적기는 실질적으로 하향기라든가 침체기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하향기 또는 회복기, 이런 침체기에는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는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셔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자기 자본금에 대한 투입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또는 금리를 활용한다면 레버리지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를 그래서 변수로 체크를 꼭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그 중에서도 금리에 대한 변수,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그런 대출을 활용한다면 조금 부담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월세 가격이 동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금리의 그런 연관관계를 봤었을 때는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에 더 긍정적인 요소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체기 시기에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들 중에서 경매성 물건이라든가 또는 급매물들 충분히 활용을 잘 하신다면요, 안정적인 본인 자산에 대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측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익률이 증가된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조금 잘 살리시면은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 투자를 해보시는 기회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투자 금액이 조금, 내가 여유 자금들, 유동성 자금들이 조금 적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침체기보다는 회복될 수 있는 회복기를 조금 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기의 특징이 있죠. 회복기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분양의 인허가도 떨어져 있고요. 그런 경기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회복책을 내놓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전매 제한이라든가 또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의 그런 규제 완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분양 시장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시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었던 모습들에서 분양이 지속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호황기가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전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기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부동산에 대한 갭 투자를 굉장히 요소를 많이 생각하시고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양 시장이 활기를 떠오를 때 전매 제한이 없어졌었던 시기 굉장히 10% 또는 20%의 계약 금액으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크게 누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분양권에 대한 그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활성화됐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시기가 바로 IMF라든가 또는 2008년도 국제금융 위기가 나타났었을 그 이후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변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적인 부분에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회복기 지금 앞으로 향후 단기적으로는 뭐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년 중반 후반까지도 바라보셔서 그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에 따른 반사 이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부동산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울수록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보다 더 탄탄한 전략들을 좀 세워 나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 디테일한 전략은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까지 빠르게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그런 전문가 또는 부동산 고수가 지금 시기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1대1 개별 상담, 무료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니까요. 선착순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의 이슈 주제만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크릿 정보를 같이 함께 공유를 또 해드릴 건데 요즘 월세가가 굉장히 부담되고 월세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전세의 그런 금리 부담이 어렵거나 또는 전세 금액이 굉장히 급상승한 모습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가 신축 아파트를 살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라든가 마포, 마곡 이런 지역들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서남권의 서부권의 업무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인데 이곳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33평형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가 5억 원 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함께 공유하시고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 또 1대1 개별 상담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크릿 정보와 관련해서까지도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예약까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투자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로 갈게요. 고덕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 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자, 고덕동은 지금 현재의 인프라보다는 앞으로의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덕동의 주택 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선 지 3, 4년 됐는데요. 이 지역의 인프라들이 아직 다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다. 특히나 9호선의 연장선이 바로 이곳을 지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샘터 공원역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재개발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업무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고덕 업무단지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들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구성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재개발의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9호선의 샘터공원역이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가 한강변을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2025년 이케아를 시작으로 해서 업무지들이 지금 조성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약 4만여 명 정도의 일자리가 바로 이곳에 창출된다. 상주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입니다. 고덕 그라시움이라든가 아르테온들이 바로 이곳에 밀집되어 있고 신축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서 이곳에 최고가 20억대를 찍었죠. 그래서 이곳도 강남 지역에서 강남 4구 라인에서도 가장 늦게 어떻게 보면은 가격대가 20억대를 찍었지만 강동구에서의 이곳의 그 인프라라든가 또는 수요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 5호선이 아니라 앞으로는 9호선까지 교차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 역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다라면 그 시세 차익 또한 20억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심 지역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도심, CBD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라인들이 바로 서울 3도심 아니겠습니까? 이곳 3도심까지 한강변을 따라서 차량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대중교통으로는 이제 9호선과 5호선이 바로 이 3도심들을 그대로 다 관통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9호선을 따라서 조금만 이동을 하셔도 강남 라인의 GTX가 무려 3개의 노선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동구 내에서는 도심권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차량 이용해서도 이동 가능하지만 앞으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개통이 올해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경기권이라든가 또는 충남권까지도 1시간 내로 모두 이동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덕 2-2지구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재개발 지역으로 좀 유력한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 9호선을 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고덕 비즈밸리 업무타운과 주변에 많은 공원들 그리고 초중고의 그런 학군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강변 주변들은 아파트의 층고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개발 계획들에 따라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타운의 조성 사업지로서 바로 이곳 고덕 비즈밸리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케아가 이곳에 들어섭니다. 이케아 주변 지역으로 지가가 빠르게 올라갔었던 모습 알고 계실 거고 단순 이케아뿐만이 아니라 쇼핑몰과 백화점들이 또 영화관들이 이곳에 조성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덕 비즈밸리 아랫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2-2지구에 생활의 편리성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입지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150개 정도가 입점이 예정되어 있고요. 9호선도 연장선이 4단계 바로 센터 공원역이 내 집 앞 바로 생긴다. 역세권으로 1, 2분 거리면 바로 도달하기 때문에 9호선이라는 프리미엄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지역으로 고덕 지역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통 호재 중에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유입량이라든가 이런 교통 흐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을 직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남의 주변 지역 동남권을 가장 핵심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특히나 세종 신도시까지 1시간 10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입니다. 재개발 예정지 극초기 투자처에 있어서 투자 금액 2억 초반대 서울에서는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금액들도 2억 원대 투자 금액이 필요한데요. 강남 4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동에서 2억 초반대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또 신속통합 기획이라든가 또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들 이곳에 많이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계속 걷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덕동 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으로 투자처가 선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월세 금액으로는 130만 원 정도 예상하시고요. 업무타운이 조성되고 역세권이 되는 순간 이 월세 금액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측면으로 매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좋은 전략 같이 세워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남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간북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넓은 3룸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9호선 둔촌 오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의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입지에서는 생활권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나 강남과 송파 생활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야말로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싶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서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남시 강북동 같은 경우에는 하남 내에서도 서울, 송파와 강남 그리고 강동구에 가장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권들을 공유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업무타운의 조성과 그리고 신도시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까지도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앞으로의 그런 사업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9호선 둔촌 오륜역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간북동이고요. 간북지구는 굉장히 지구 자체가 넓습니다. 이곳의 택지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제4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소규모 가밀지구가 진행됐었던 모습처럼 이런 지역들 지구 지정을 통해서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는 단지로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교통만으로 보더라도 9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5호선과 8호선 그리고 2호선을 공유할 수 있는 잠실 업무 생활권들을 공유하는 지역 또 강동구 천호동 라인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따라서도 서하남 IC에서 바로 나가면 간북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초이 IC 지금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12월에 완공이 되면서 이곳에 초이 IC가 조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차량의 진출입만 보더라도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세종간고속도로가 인근에 위치하면서 차량 진출입도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서 간북동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과의 접근성, 송파, 잠실, 강동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고요. 3호선의 연장선이라든가 5호선의 연장선 또 9호선이 연장선이 되면서 하남시에서의 그런 교통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는 것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까지 지금 현재 서울 주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비해서 3기 신도시가 굉장히 서울권에 연접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4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나타나게 된다면 추후 개발 사업지들도 이곳 3기 신도시보다 더 인접되어 있는 곳으로 가면 가지 외곽으로는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들의 후보군들을 보니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바로 하남교산 사업지의 접근성에 사이길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간북지구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간북지구의 교통의 호재들 3호선의 연장선과 함께 더불어서 9호선의 연장선 사업들의 수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지역 도로들의 그런 확충들도 같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세종간고속도로가 바로 초이 IC가 간북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충남권에서의 그런 세종 신도시까지도 약 7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출발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북은 하남시라는 점만 빼면은 굉장히 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남시 하면은 그런 베드타운이라든가 솔직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지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업무 지역에 가까워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강남이라든가 송파의 업무타운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서 직접적인 하남시 내에 업무타운도 조성이 된다라면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남 같은 경우에는 퓨처밸리라고 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간북동 주변 지역, 초이 IC 주변 지역으로 개발 사업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된다면 이곳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지를 통한 기대가치,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 3룸입니다. 방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곳이
이런 보금자리 주택지로서의 선정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신도시 개발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지로 이제 예정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그런 개발들이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그 묶여 있는 그런 모습들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개발될 수 있는 요소를 보시면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투자 금액 전세를 놓으신다면 1억 초반대,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실거주를 하실 경우에도 약 60%, 70%또 요즘은 생애 첫 주택일 경우에는 8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실입주 금액도 1억 원 내외로 투자가 실거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짧네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